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의 요번에 입시 실적을 보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그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상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저하고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간을 갖다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신동엽 대표의 상담을 통해 100% 합격했으면 수시 지원 전략을 제대로 세우자인데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 신청한 학생들한테 수시 지원 전략을 갖다 이렇게 안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학생부를 가지고 오시겠죠. 학생부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내신이나 학생부의 비교과는 나타나죠. 그러면서 모의고사도 이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2나 예비 고3 같은 경우, 예비 고1이야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예비 고2나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내신도 가져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정시로는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는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예측해 보면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게 되죠. 물론 이제 저희가 가장 권하는 것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를 갖다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비교과를 통해서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수시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의고사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의 정시 쪽으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수시는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오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모의고사 이 정도의 등급 나오고 이 정도의 100분이 나오면 내가 잘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제 뭐가 있냐면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모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본 모의고사 성적은 뭐죠? 재학생들끼리만 봤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수생의 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수생의 변수가 금년도 서울대 정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수시 재학생 비율이 89.3%였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89.4%였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정시 재학생 비율은 작년에 37.7%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37.1%로 0.6%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한다면 재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 수시가 재학생들은 유리하다는 거, 정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냐면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개 대학의 10위권 대학의 이제 경희대학을 보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시 재학생 비율이 81.6%고 정시 재학생 비율은 34.7%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 이 비율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유리한 건 이제 수시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의대 같은 경우 수능 체제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로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재학생은 1이고 재수생은 2다. 재수생 이상은 2다. 1대2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96% 1등급이라 하더라도 4%죠. 그러면 1대2의 비율은 1.3 대 2.6이 돼야지 3.9죠. 그건 거의 한 4%가 나오니까 결국 재학생은 얼마가 되냐면 모의고사 100분위가 재학생끼리 보는 모의고사 100분위가 98.7% 이상이 돼야지만이 1등급이라는 겁니다. 2등급도 89%죠. 재학생은 1이고 재수생은 2면 1대2를 보면 3.6 대 7.2가 돼서 이게 10.8이죠. 그럼 거의 11%가 되겠죠. 그러니까 3.6이라는 것은 어디죠? 바로 96.4% 이상이 돼야지 바로 2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96.4에서 98.7%까지가 2등급인 거고 98.7% 이상이 돼야지 1등급이라는 겁니다. 바로 재학생들끼리 본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히려 96.2나 96.3 나오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자칫했다간 얼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것들을 갖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탐의 100분위를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국수탐의 100분위에 재수생이 들어올 것을 갖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줍니다. 정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해주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국수탐 100분위가 거의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도 국어수학 탐구 100분위가 294, 그러니까 100이었을 때 294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냐면 294가 되면은 국수탐 100분위가 재학생들 기준으로 298 정도가 나와야지만 298이라는 얘기는 어디죠? 얼마죠? 거의 99.3, 99.3, 99.4 이 정도가 나와야지만 의대를 갖다 정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바로 모의고사 100분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의 100분위를 갖고 재학생이 들어왔을 때를 갖다 감안한
100분위를 갖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대학들을 갖다 제시를 해주면 이것이 생각보다 이제 정시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수시가 쉽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의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대학과 그다음에 나의 내신과 비교과를 갈 수 있는 이런 수시 대학을 알아보는 것도 이런 데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죠? 1.0, 1.1인데 저희가 합격한 아이가 2.5이죠. 그 다음에 1.2, 1.3. 대학 어디가에서 나타나 있는 50% 것이 1.2고 70%가 1.3인데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 2.16이었죠. 이 학생이 일반고였습니다.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도 1.6, 1.8인데 3.20이었죠.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걸 제가 분석을 해줍니다. 이 학생에 대한 내신 컷은 이런데 본인은 내신 컷이 어디에 있고, 그런데 이런 내신 컷에 있다 하더라도 왜 어떻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갖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죠. 그냥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하는 대학을 진학하게 한 방향을 각 대학의 평가 방향.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평가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로 각 대학의 평가 방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평가 방향이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의 각각의 항목과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항목의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학업적 역량이죠. 학업적 역량의 측면에서 이 학생이 지금 어떻고 이 학생이 보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라는 걸 갖다 저희가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평가 방향을 보면 뭐가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뭐죠? 뿌리는 얕은데 나뭇잎만 많아. 이건 학습은 부족한데 활동만 많아. 이건 과도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을 보면 활동, 보이는 건 적죠. 그런데 뭐가 많죠? 굉장히 뿌리는 깊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탄탄한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게 활동 위주인지 학습 위주인지를 갖다 이런 바로 대학들의 이제 평가 방향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해주죠. 그래서 활동은 굉장히 많으나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 내용들을 갖다 보강해야 된다. 그것이 학생부가 끝났다 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가 반영해주지 않으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내가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방향인 학습 역량, 그러니까 학업적 역량을 갖췄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강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제시를 해줄 때 이제 학생부 비교과를 파악하여 합격한 학생들의 비교과 비교 분석을 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이게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샘플링이겠죠. 어떻게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학생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같은 과, 의대면 의대,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부는 정치외교학부,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이런 학과에 관련된 학과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갖다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합격한 학생이 이제 이런 사례겠죠. 평소 섭취 약물의 체내 확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대학 온라인 강좌, 약물 전달학을 통해 해당 현상에 대한 수리 모델의 존재를 파악함. 수식 분석 중 대학 온라인 강좌, 다변수 미적 분학을 듣고 미분 방정식의 의미와 해법을 익힘. 이후 약물 전달학 논문을 통해 유체역학의 이해도 필요함을 느끼고 도서 쉽게 배우는 기본 유체역학을 통해 용질 확산에 대한 픽스로5를 활용한 확산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이 과정에서 혈관 내 혈류를 중앙이 빈 원기둥 내로 유체가 흐르는 모델로 단순화해 약물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함. 더 나아가 확산 방향에 수직한 단면을 통과한 용질의 양이 단면적 용질 농도 기울기, 시간의 비례함을 픽스로우로 설명하고 확산 방정식을 유도해 보고서로 작성함. 이 과정에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편적분을 수행하며 푸비니 정리를 응용해 각 변수에 대한 적분이 순서에 무관하고 독립적이라는 점을 함께 밝힌 수학적 이해가 돋보임.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사례와 비교를 해갖고 이 학생들의 우수 사례는 이렇다. 너 것은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자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해주죠. 예를 들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의 위해성과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됨. 이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드다. 왜 배드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이거는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는 단순 체험입니다. 단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고요. 좋은 사례는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을 배우면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인식함. 자,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력한 과정. 그래서 학교폭력이 심해지는 원인을 알고자 논문,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 방관자, 전환 예측 모형을 찾아 읽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및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구조와 맥락의 변화를 이해함. 이에 해결책을 찾고자 도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를 읽고 매뉴얼 유지의 음보적 처벌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해봄.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들은 후 공감적 경청의 필요성을 깨달음. 또한 대화 분석의 이해를 읽고 언어학으로서의 대화, 상호작용의 방식, 언어학적 대화 분석 등의 학습으로 이어나감. 이러면서 이것이 왜 우수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죠. 이런 게 이제 우수하죠. 학교에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누구나 다 하는 활동인데 여기에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알아내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를 읽고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스스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수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수한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방향을 갖다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준다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항상 상담 오실 때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게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 궁금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시면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한 답들을 좀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답을 드릴 때는 항상 대학 자료를 갖다 이렇게 대학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내용이 뭔데, 봉사활동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냐, 봉사활동 시간이 의미가 있냐, 그럼 제가 대학 자료를 통해서 대학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심화된 과목은 무슨 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또 대학들이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왜 심화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될지 좋은지를 갖다 대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을 갖다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항상 학생들 제가 상담을 한다, 제가 상담하는 관점은 물론 제가 분석한 자료도 있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의 80~90% 대한 내용들은 바로 대학이 제시하는 대학의 자료를 가지고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신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수시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수시로 목표하는 대학이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부터 내신을 얼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교과를 갖다 어느 정도 채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런 목표를 갖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나의 학생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갖다 분석을 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익히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연휴 기간이 지나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응대를 해서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상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해서 학생들이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